네, 안녕하십니까. 이종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연금 총 3부작으로 해가지고 영상을 촬영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파트, 세제 비적격 연금 상품 중에서 금리 연동이 되는 상품이 있고, 그 다음에 펀드에 투자되는, 근데 펀드하고는 약간 다른,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펀드는 변액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장기 투자 상품인데, 이 두 개를 비교 분석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상품을 가져가는 게 더 유리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1980년대에는 금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대략 한 30% 정도 금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00년대, 2000년대 올라서면서 금리가 10%대로 떨어지게 되고, 2010년도 때 들어서서 금리는 4%대. 제가 보험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시중금리가 제 기억으로 한 3.78% 정도 됐고, 보통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금리형 세제 비적격 상품은 변동금리로 해서 대략 한 4.5%, 그리고 가끔씩 이제 특판으로 해가지고 한 5%대짜리 상품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은행 시중금리로 금리는 약 0.5% 정도 측정이 되고 있고, 금리는 지금 초저금리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금리가 시대가 지나면서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에 있는 이제 다양한 은행들의 시중 금리를 결정하는 이제 기준이 되는 은행, 한국은행인데요. 한국은행의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이 뭐냐면은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슬로건을 내걸고 메인으로 하는 핵심 역할이 통화량을 조절해서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게 그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시중금리가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정말 가장 이상적인 국가는 나라의 내실이 되게 단단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금리를 인상시켰을 때여도 계속 시중에 화폐가 유통되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있어야 사실 나라는 되게 건전한 거고, 나라의 내실은 아주 강하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런 국가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되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스티브 잡스 같은 약간 창조적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도 많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시중금리가 계속 떨어지면서 시장경제 활성화를 이렇게 이루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한국의 어떤 내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탄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계속 떨어진다는 것도 뭔가 그런 어떤 시장의 어떤 내면, 어떤 개개인들의 어떤 천재적 사고를 지닌 어떤 사람들이 뭔가 발굴되어지고 그들이 사회를 이끄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은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갖거든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그 물가를 갖다 안정시키는 방법으로 총 두 가지를 쓰는데, 첫 번째가 금리 변동이에요. 또 두 번째가 통화량 조절이 뭐냐면은 돈을 갖다 찍어냄을 통해서 시장에 유통시킴을 통해서 그걸로 물가를 갖다가 조절하거든요. 그 중에서 지금 한 가지 무기에 해당되는 금리의 무기가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 이유가 시중금리가 지금 거의 제로금리가 됐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제로금리가 되면은 금리 변동을 가지고 어떤 시장경제를 갖다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을 한국은행은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건 상당히 리스크한 부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한국에서도 어쨌거나 금리 인상을 갖다가 지금 한 해 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약간 여러 이런 어떤 이유들의 근간이 돼서 나오는 이야기는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금리가 초저금리 시대로 갔다라고 하는 거는 금리의 시대는 이미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끝났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도래된 게 투자의 시대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아주 강하게 지금 오고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온 지 꽤 됐죠. 네,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
코스피 지수가 대한민국의 어떤 시장 경제의 어떤 지수를 어떤 표현하는 어떤 하나의 도구라고 볼 수 있는데, 기준이 되는 도구가 될 수 있겠죠. 코스피 지수가 1980년 1월 4일 날 100포인트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계속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계속 이랬어요.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가 제가 알기로는 약 한 3,200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지만 계속 올라간다라는 게, 이게 경제학 용어로서 코스트 네어버리지 효과라고 하거든요. 어쨌거나 그 코스피 지수가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는 시장 경제는 계속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변액, 장기 투자 상품이 결국에는 계속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지만 계속 오르는 우상향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금리형 상품, 금리는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데 코스피는 계속 오르니까,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금리 연동형 세제 비적격 상품보다는 변액 펀드에서 투자되는 변액 연금 상품이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변액 연금 상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잘 알 필요가 있는데, 투자의 시대다 보니까 투자해야 되는 장기 상품을 가져가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충분히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 변액이라는 상품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펀드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적립금을 이전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기능이 되게 중요한데, 첫 번째 펀드 변경 기능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중요하게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뭐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주식형 몇 프로, 채권형 몇 프로 해가지고 좀 공격적인 거 한 뭐 몇 프로 가져가고, 좀 안정적인, 채권은 안정적인 거잖아요. 채권은 좀 금리라고 보면 좀 이해하기 쉽고, 주식은 투자형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펀드 비율을 갖다가 조절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왜 그러냐면은, 우선은 제가 보통 판매하는 변액 연금 상품은, 저는 거치형은 좀 거의 판매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 거치형 상품이 사실 그렇게 문의도 많이 거의 들어오지 않고, 거의 적립형 상품을 갖다가 판매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투자가 맞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투자라는 게 손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좀 들으면은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계속 매 달마다 예를 들면 월납 저축 금액을 20만 원으로 잡아가지고 매달 20만 원씩 이렇게 납입을 해요. 그러면은 주식시장이 올랐어요. 주식시장이 오르면은 어떻게 돼요? 주식시장이 오르니까 내가 낸 그 월납 연금 금액이 올라가겠죠. 하지만 내가 그 다음 달에 그 20만 원을 낼 때 뭐예요? 그 주가가 오른 걸 사기 때문에 주식을 조금밖에 사질 못해요. 주식을 살 수 있는 그 양이 적어지는 거죠. 뭐 5,000원짜리가 10,000원이 됐으면은 10,000원 막 절반밖에 살 수 없는 거죠. 20만 원으로. 이해되시죠? 그럼 이게 단점인 거예요. 장점이자 동시에 단점이에요. 오르니까 장점인데 동시에 단점은 뭐예요?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뭐가 일어나냐면은 이제 주가가 이제 떨어진다라고 가정할게요.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뭐예요? 내가 납입했던 연금 금액이 하락을 하겠죠. 하락하니까 단점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달 내가 그 주식을 갖다가 장기 연금 상품으로 이제 구매를 할 때 뭐예요? 싸진 걸 싸게 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즉 연금 보험의 장점, 변액연금 보험의 장점, 이 두 가지 상충되는 가치가 맞물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서로 어떤 보완하는 어떤 그런 형태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변액 펀드는 사실 변액 연금은 꽤나 유용할 수 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펀드 변경 기능이 아니고 적립금 이전 기능이에요. 적립금 이전. 이 기능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걸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나중에 은퇴하고 났을 때 노후의 자금을 적립금 이전을 통해서 저는 크게
불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변액 연금보험을 월 납입보험료 100만원짜리 상품을 가입했다고 칠게요. 그리고 주식형의 90%, 채권형의 10%를 이렇게 투입을 했다고 가정할게요. 사업비 빼고 그냥 깔끔하게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90만원이 매달 주식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주식을 매입을 하겠죠. 그리고 나머지 10만원은 채권에 투입이 되면서 채권을 사겠죠. 이게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적립금 이전은 뭐냐면은 주식의 90% 되는 이 90만원이 계속 이 주머니에 쌓여가는 거예요. 90, 180, 928, 93, 270, 360 이런 식으로 쌓여가요. 채권형 주머니는 10만원씩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10, 20, 30, 40, 50, 60. 이 주머니가 계속 쌓여가는 이 금액을 갖다가 어떻게 적립금 이전을 해주면 되냐면은 우리는 금리의 변동만 따라가면 돼요. 만약에 시중금리 인상이 된다. 시중금리 인하가 된다. 만약에 시중금리가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 시장경제가 계속 활성화된다는 뜻이거든요. 어찌됐건 그 펀드 비율은 주식형 90으로 하건 채권형 10으로 하건 뭐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형 90, 채권형 10을 추천을 드려요. 네. 그리고 어차피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펀드 변경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시중금리가 떨어져서 시장경제가 활성화가 돼요. 그럼 여기 있는 주머니가 중요해요. 이 적립금 주머니를 갖다가 시중금리가 떨어지는 상태면은 뭐예요? 채권형의 주머니가 있는 이 돈들이 계속 쌓인 걸 갖다가 주식형으로 옮겨주면 돼요. 근데 시중금리 인상시킨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이 계속 부상이 될 확률이 높겠죠. 그때 뭐예요? 이 주식형 주머니에 쌓인 금액을 갖다 채권으로 옮겨주면 돼요. 채권하고 주식은 아주 단순하게 반비례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해가지고 이 적립금 이전이 전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나중에 노후가 됐을 때 연금 상품이 필요하다. 그거는 제가 1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2화는 뭐예요? 그러면은 그 연금 상품 중에서 금리형 상품 그리고 펀드형 상품 이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유리할까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는 펀드, 변액이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어떻게 관리했을 때 더 유리한지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께 지금 드린 거예요. 요렇게 한번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해봤는데 어떻게 와닿으시는지요? 네. 제 얘기는 참고사항일 뿐이고 이 이야기를 또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완성시켜 나갔음 하는 바람을 갖고 우리가 나중에 은퇴했을 때 노후자금을 여러분들께서 미리 30대 초반, 중반 때 잘 준비하셔가지고 은퇴한 시점이 됐을 때 어려운 힘든 시간 경험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